네, 안녕하세요.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그 방식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 주요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인터럽트 핸들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는 인터럽트 벡터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죠. 또한 인터럽트의 종류별로 인터럽트의 속성 정보를 담고 이를 관리하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어서 인터럽트 컨텍스트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럽트를 이제 리눅스 커널이 처리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배워야 되는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요 4개 정도 주요 개념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터럽트 핸들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 인터럽트를 핸들링하기 위한 함수가 호출이 되어 이를 보통 인터럽트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인터럽트 핸들러는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리눅스 커널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용어가 아니고요. 인베디드나 RTOS 기반의 디바이스를 개발할 때도 인터럽트 핸들러란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인터럽트 핸들러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드웨어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는 디바이스를 뜻하죠. 예를 들면 터치라든가 센서 디바이스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키보드를 여러분이 혹시 타이핑을 해서 이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면 보통 키보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키보드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고요. 여러분들 다들 이제 휴대폰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휴대폰에 있는 화면을 터치하면 터치 인터럽트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터치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그 벡터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고, 이후에 리눅스 커널의 서버 시스템을 통해서 터치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리눅스 커널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세부 동작은 뭐 타이머 인터럽트를 코어에서 처리를 하는데, 정리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이를 인터럽트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럽트 핸들러를 이제 호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request irq라는 리눅스 커널이 제공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그 인터럽트의 속성 정보와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의 이름을 지정하면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마우스 인터럽트를 설정하는 코드인데, request irq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애니마우스 인터럽트라는 함수의 이름을 지정했어요. 이후에 마우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마우스를 만지면 관련된 마우스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request irq 함수에서 지정한 이 함수가 애니마우스와 인터럽트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드의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면,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한 그 시점에 여러 그 좌표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코드로 보이는데요. 핵심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된다라는 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request irq 함수를
이미 호출해서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인터럽트 핸들러를 초기화하는 설정하는 이 동작 request IRQ 함수는 보통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초기화할 때 초기화하는 시점에 이 함수를 호출해서 인터럽트를 핸들러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마우스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면 인터럽트가 유발이 돼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벡터 주소가 이제 실행이 되고요. 이후에 화살표 부분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리눅스 커널 내부에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그 코어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를 인터럽트 서브 시스템, IRQ 서브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이 함수를 통해서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제 마우스가 움직였다는 인터럽트가 발생해 인터럽트 벡터가 실행이 되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인터럽트 벡터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 되게 됩니다. 사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는 피지컬한 동작은 ARM 아키텍처의 의존적인 동작이에요. 사실 리눅스 커널과의 커널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그 동작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인터럽트는 그 ARM 프로세서의 동작에 의존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ARM 프로세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인터럽트는요, 이제 ARM 아키텍처에서는 익셉션의 한 종류로 식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럽트도 익셉션의 한 종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익셉션 벡터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제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는 인터럽트 벡터 베이스 주소 기점으로 0x 이제 18 번지에 있는 그 주소를 오프셋을 더해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제 브랜치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인터럽트 익셉션 핸들러라고 부르죠. 익셉션 벡터에서 실행이 되는 핸들러 함수를 통해서 인터럽트 커널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리눅스 커널 함수 호출이 된 다음에 이후에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이 세부적인 동작 이제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전반적인 실행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럽트가 이제 유발이 되면 결국에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된다라는 점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어서 인터럽트 벡터에 대한 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 내용은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좀 더 설명을 동영상을 통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FFF0000이라는 주소가 있죠. 이 코드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FFF000 주소가 무엇이냐면 익셉션 벡터 베이스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에서는 FFFF000 주소를 익셉션 벡터 베이스 주소로 지정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익셉션 벡터 베이스 주소 기준으로 0x18 번지 18 오프셋을 적용한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게 됩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코드를 실행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로 1로 바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제 FFF0018 번지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브랜치를 하는 명령어고요. 벡터 언더바 IRQ란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는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벡터 언더바 IRQ란 레이블은 이제 exception 핸들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exception이 발생하면 이제 exception 벡터로 프로그램 카운터 브랜치가 되게 되는데, 이제 exception 벡터에 있는 코드를 exception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사실 exception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보면 interrupt도 exception의 한 종류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exception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혼용해 쓰고 있는데요. 자, exception이 발생하면 exception의 종류별로 지정된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브랜치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exception 벡터라고 제가 이제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를 interrupt 벡터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interrupt exception이 발생하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는데, 이 주소를 interrupt 벡터라고 이제 제가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주소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면요, 벡터 언더바 IRQ라는 레이블이 실행이 되는데, 자, 벡터 IRQ 레이블의 구현부를 보면요, 이 코드는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히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SPSR 레지스터를 통해서 그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당시에 ARM의 모드를 읽어서요, ARM의 모드가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모드,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이 ARM 프로세서 기준으로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돌잖아요. 슈퍼바이저 모드에서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IRQ SVC라는 레이블을 브랜치하게 되고, ARM 프로세서 기준으로 유저 모드에서 어떤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제 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한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자, 정리하면, 자,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인터럽트 벡터라는 점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인터럽트 벡터가 사실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개념을 빼고 인터럽트의 처리 과정을 설명을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이제 벡터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이제 동영상에서 좀 자세히 이 코드 한 줄 한 줄을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리눅스 커널 인터럽트 주요 개념으로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요, 뒤에 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 로지컬한 인터럽트 번호를 읽어서 인터럽트의 종류별로 인터럽트의 속성 정보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 자료 구조에 포함된 필드는 필드로 인터럽트 핸들러에 전달되는 매개 변수, 논리적인 인터럽트 번호와 인터럽트 실행 횟수를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프로세스의 세부 속성 정보를 표현하는 자료 구조가 태스크 디스크립트이듯이 각각의 인터럽트에 대한 속성 정보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가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인터럽트에 관련된 세부 속성 정보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에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이제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커널이 인터럽트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